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10월 1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다시 샀어요. 환율이 움직였네요. 이번 주는 그냥 좀 지나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전에. 장중에 고민도 많이 하고,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했는데, 환율이 5장 들어가지고 확 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샀는지는 조금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가 뭘 샀느냐? 여러 가지 샀어요. 일단은 레버리지 한번 사보고. 근데 내일이 목요일이고, 그 다음에 CPI 지표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옵션 만기인가요? 선물 옵션 만기가 아니라 옵션 만기인가? 하여튼 무슨 만기가 왔는데, 그게 내일이죠. 근데 딱히 지금 장에서는 외국인의 기관들이 돈 많은 놈들이 어디다 포지션을 뒀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얘기 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난히 흘러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오늘 만약 미국장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뭘 사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했거든요. 여기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 여기다가 슬금슬금 투자를 하다 보니까 2차 전지도 괜찮아요. 여지까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2차 전지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장이 이 정도로 빠졌는데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냥 견고히 그냥 딱 수성을 했고 다음 주도주는 2차 전지인데 그렇다면 2차 전지도 한번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2차 전지도 살짝 담갔어요. 그리고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항생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까지 빠질까? 한 가지 이 항생테크 요거는 예전부터 이제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시황제가 탄생을 하고 나서 칠중전회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그러면 뭔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뭐를 할까요? 주가 부양을 해야겠죠. 그죠? 뭐 부동산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원체 많이 깨져가지고 다시 살리는 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주가라도 부양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에서 시황제가 되고 나서 코로나 지금 그 봉쇄 있잖아요. 이거를 상당 기간 유지를 시킬 것이다. 왜? 현 정권을 공고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쓸 것이다. 뭐 5년 동안 지금 이 코로나 봉쇄를 이용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지나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항생테크도 많이 빠졌으니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다가 주도적으로 오른다에 담가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혹시나 해가지고 사실은 요 에너지 지금 미국 기업들이 다 이제 그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에너지 관련 회사들은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죠? 실적도 좋고 만약 주가가 미국 그 상승한다 그러면 미국 장이 상승한다 그러면 나스닥보다는 S&P 500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상승을 할 텐데 그렇다 그러면 에너지 미국 에너지 관련주가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좀 많이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 오늘은 사기는 그렇고 안 사기도 그렇고 좀 애매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만 발을 담갔다 살짝 담갔다. 근데 합치면 액수가 꽤 된 거죠. 그죠? 거진 뭐 상승장에다가 하듯이 그냥 뭐 다른 거 다 빼놓고 레버리지에 올인 해버려도 되는 건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사봤습니다. 그러면 산 이유가 뭐냐? 환율이었어요. 환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게 오늘 환율이거든요. 오늘 환율이 살짝 꼬시더라고요. 그죠? 1433원. 그죠? 요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살짝 상승을 하고, 그죠? 11시, 요게 이제 11시쯤에 이제 쭉 빠졌는데, 11시 한 30분 정도 빠졌는데, 본격적으로 지수가 상승한 거는 12시 반쯤, 12시 넘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포인트를 놓쳤어요. 딴 일을 하느라고 그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레버리지를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했던 겁니다. 사실 레버리지가, 오늘 기준으로 대략 한 1%에서 1.5% 사이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한 0.2에서 0.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포인트를 놓치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1시쯤, 1시쯤 지났나? 1시 지나가지고 딱 봤더니 플러스 1.2%가 돼 있더라고요. 레버리지 기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매했다. 근데 환율은 계속 사람을 꼬시면서
살아 하면서 현재 1424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오늘 왜 고민을 했느냐? 환율만 움직였지 다른 거는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됐던 게 이제 10년물 국채가 우리는 여기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오른다. 다시 오른다? 뭐 쭉 빠진다? 이게 아니라 현상 유지만 해줘도 지금같이 답답한 장에서는 그게 호재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CPI 지수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죠? 그 지표가 뭐 이제 장을 어떻게,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는 와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안 움직여요. 움직이질 않았다. 근데 환율만 빠지는 거예요. 원화만 대략 한 0.23% 왔다 갔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달러 지수하고 위안화가 안 움직였어요. 얘네가 안 움직이니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종가에 달러 지수가 좀 움직였습니다. 이거 이제 5시에 캡처를 했는데 다시 원상 회복을 했네요. 괜히 샀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일단은 샀으니까 일단 홀딩을 해보고 내일 한번 가봐야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5시에 캡처를 해놓고 지금이 5시 30분이거든요. 요 사이에 많이 움직였네요. 그죠?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 0.8 정도. 아주 미세하게. 사실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그죠?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0.36% 하락. 그죠? 별로 움직이지 않죠. 근데, 제가 요거 캡처했을 때, 사실 유럽장이 생각보다 안 좋았더라고요. 장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나스닥은, 유로스톡스도 마이너스 1%? 닥스도 마이너스 1%? 이 언저리까지 빠졌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왜 움직였어? 조금 확인을 해봤더니,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플러스였는데 방금 전에 마이너스였네요? 야, 이것도 재밌네. 그죠? 5분봉이에요? 5분봉, 장이 언제 시작했나요? 몇 시야, 이게? 23시, 오후 6시. 여기가 시작이네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시작인데, 여기가 시작이네요. 시작하자마자 푹 빠지고 다시 쭉 올라와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그죠? 요런 상황이다. 다시 미국장이 열려봐야지 알겠죠? 미국장이 열려봐야지 알겠는데, 현재 미국장은, 영국, 미국, 빅스, 플러스 0.8%, 플러스 0.8%, S&P 500이 플러스 0.6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가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유가가, 현재 실시간으로 유가가, 여기, 아까 전에 봤을 때가, WTI가 0.2% 상승을 했는데, 어딨냐, 유가. WTI 0.06% 상승했네요. 0.06%. 그 다음에 브렌트가 0.18%. 브렌트가 0.1. 조금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뭐 내일 대봐야 되고 뭐 어떤 지표가 나오든지 하여튼 미국장이 열려야겠죠. 근데 한 가지 아침부터 생각한 게 뉴스를 한번 볼게요. 뉴스. 어제 뉴스에 이게 있었어요.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더 이상 지원 없다. 뭐 어쩌라면서 영국 채권 시장 이번 주까지 그거 사들인다. 굉장히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렵더라고. 근데 채권 시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채권까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연기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강제로 매도하는 거? 그게 무슨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도 나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지면 그죠? 이 문제가 터지면 이거는 시스템 위기거든요.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 지금 스위스 크레딧인가 무슨 은행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거기도 돈이 말라가지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은행이 위험하다는 거는 시스템적인 위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를 위축시켜가지고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연준인데 지금 이게 너무 나가가지고
은행까지 망가지게 만드네? 그렇다면 은행이 망가진다는 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흔들리는 거고, 이 시스템이 흔들린다 그러면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폭락이거든요.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IMF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라든지 다 시스템적으로 흔들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나왔던 얘기들이 뭔 얘기냐면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이 터지는 거예요. 시스템적인 위기가 온다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뒤통수 한 대 의다 터지는 거거든요. 누가 때린지 몰라. 근데 너무 아파. 또 때려. 몇 대를 계속 때려. 정말 화가 나. 근데 누가 때리는지 몰라. 강도는 더 세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런 게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니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전문가들은 알아들을 수도 있겠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몇몇 방송을 보면서 다중적으로 이거를 크로스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연기금이 왜 거기다 공매도를 치고, 연기금이 왜 그 풋옵션이라든지 콜옵션, 옵션이라는 거를 연기금이 왜 그거에 관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접근 방법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같은 사람이 주돈이 이해를 못한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의도 터지는 거는 뒤통수 누가 때리는지 모르는 뒤통수 의도 터지는 거고, 만약에 은행들이 아니면 연기금이라든지 돈 많은 놈들이 한두 개 작살이 난다? 라고 한다고 하면 시스템이 흔들리는 거죠. 영국발 위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여기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만약 이런 상태까지 됐는데, 그러면 연준은 지금 와서 어떤 멘트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죠?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연준은 기존의 어떠한 멘트라든지 행동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 금통위에서 0.5% 금리를 올렸어요. 굉장히 이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도 이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돼가지고 힘들다 그러고 뉴스에서 연일 그냥 그 금리 때문에 그 이자 때문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50비를 또 올렸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근데 주가는 상승해요. 그죠? 주가는 상승하고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들이고. 그게 이제 주식하고 경기하고의 흐름이 다르고, 주식은 선방향된다 그런 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데,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찜찜해가지고 안 살려고 그랬어요. 안 살려고 그랬는데 환율이 움직이네. 한번 배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타성이지, 요거 무슨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어떠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꾸준히 매집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 주식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 위주로 해가지고 아침에 주구장창 땡겼잖아요. 그 이유가 이건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이제 그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한테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1년 동안 유예를 해주겠다. 지금 이제 중국 공장을 인텔에서도 SK가 인수를 했잖아요. 공장을. 그게 이제 옛날에 그 DDR3 만드는 아주 낙후된 공장인데, 거기다가 이 무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나마 그 1년 유예를 해줬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호재 아닙니까? 그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에서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또 삼성이나 SK는 또 이제 중국에 이게 풀렸으니까 여기다가 또 돈을 태워야 될, 계속 돈을 태워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을. 그런데 또 중국은 우리를 굉장히 못 살게 굴 것 같고, 이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기사는 단기적으로는 호재다. 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호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주가가 말해주겠죠. 근데 오늘 주가가 삼성 하이닉스 쪽으로 매기가 몰리는 거 보니까 이게 호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은 건드리지 마라. 푸틴이 또 이제 핵이나 생화武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죠? 사람 심리라는 건 모르죠. 궁지에 몰리면요,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진짜 핵을 쏠 수도 있고, 그죠? 소형 핵이라든지. 푸틴이 조금 궁지에 몰려 있다. 러시아에서 정치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또 징집명령 내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계속 막 탈출을 하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분명히 러시아 내에서는 언론 통제를 해가지고 분명히 그런 내용이 방송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모르죠.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궁지로 몬다?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게 장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요, 어제
그걸 보여드렸죠. 어제 미국장. 그죠? 그래가지고 영국은행 BOJ 총재가 어저께 저 발언을, 채권 매입에 대한 발언을 하고 나서 장이 훅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죠. 5분봉을 싹 봤더니 맞더라고요. 그죠? 여기서 시작했나요? 5시 22시. 여기가 시장이네요. 그죠? 여기가 시작점. 어제 시작점. 그래서 시작하면서 쭉 빠졌다가 다시 쑥 상승을 하는데 저 BOJ 총재가 미국에 있었대요. 미국에서 멘트를 한번 딱 날리니까 쭈르르르르르르르 흘러내린 거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영국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장은 상승했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오늘도 어제처럼 상승 한번 해주지 않을까요? 이거 벌써 내용 나왔잖아요. 그리고 유예기간을 이번 주말까지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14일까지. 그죠? 그러면 14일이 지나 본다든지 아니면 14일에 임박해져 가지고 무슨 내용이 나오겠죠? 아니면 그 와중에 그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이거에 관여된 기관이라는 돈 많은 놈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일단은 악재 하나는 사라졌다. 그러면 내일 하루는 보겠다. 왜? 어제처럼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S&P 선물도 상승 중에 있죠. 그죠? 지금 S&P 500이 0.4%,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야간 선물이 0.6%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그 요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매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저께 뭐 장이 끝나가지고 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었냐? 뭐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어제 빠졌어도 애플, 테슬라, AMD, 그죠? 페덱스 계속 견고하게 움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다 패싱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실적 피크라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정도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버텼다. GM의 이 32불 있잖아요. 보통 34불 요 정도? 34불에서 40불? 요 사이가 19년도, 18년, 19년도 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빠진 것도 아니고. 페덱스 있잖아요. 160불. 똑같아요. 18년, 19년도 가격이 160불이에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 과거에 비해서는 버틸만 하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돈 벌고 있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석유회사. 기름 짜내는 곳이 돈을 벌고 있다. 뭐 요 정도?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저는 한번 발을 담가가지고 투자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다 모든 거는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열려봐야지 알겠죠. 그죠? 미국장이 열려보고 만약 미국장이 상승한다 그러면 내일은 뭐 우리나라로 상승하고 근데 찝찝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금하고 은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얘네가 좀 빨간색이 돼가지고 상승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확신이 섰을 텐데 좀 과감하게 베팅을 했을 텐데 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달러가 약세가 된다 이거의 증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원자재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유가는 이게 사우디가 작사를 내놨으니까 그죠? 이제는 미국이 사우디 패싱을 해버린다고 아예 대놓고 언론에다 까버렸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유가에. 근데 유가는 이제는 달러 약세보다는 어떠한 정치적 이슈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니까 얘는 빼버리고 그죠? 그렇다고 하면 남은 거는요 금하고 은이에요. 금하고 은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거든요. 요 지표만 보고 지금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그죠? 그 다음에 달러 지수, 그 다음에 위안화, 국채 요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달러 지수가 약세가 된다라는 확신이 쓰는 거는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 금하고 은입니다. 요 두 개가 빨간색이 돼가지고 위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달러 약세 그때는 과감하게 배팅을 한번 해봐야죠. 레버리지에다가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없는 한 그죠? 그리고 2차 전지는 너무 공고해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 계속 사들여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들인다. 얘네가 진짜 노랑머리인지 까만머리인지 몰라요. 근데 은근히 사들인다. 근데 과감하게 사들이지 않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 막 5천억? 1조 이렇게 사들일 수는 없겠죠? 근데 꾸준히 사들인다.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매기가 지금 2차 전지로 빨려 들어가는 건지 2차 전지가 가장 세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똑똑한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믿고 기다려보고, 그래야죠. 장이 다음에 상승할 때 주도적으로 어떤 놈이 튀어나가는지 무조건 그 놈은 100% 잡아놓고 홀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오늘 장 끝난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뭐 내일 상승할 것처럼 콜 옵션에다가 3,700개 사놓고 그죠. 풋도 좀 정리하는 것 같고. 근데 콜이나 풋은 옵션은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것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죠. 선물도 선물 누적 계약은 좀 플러스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좀 사들인 것 같고. 근데 내일이 선언 만기니까 옵션 만기인지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니까 내일 대봐야지 알겠고. 그리고 얘네들 계속 사들이는 게 그죠. 과히 나쁘지는 않다. 이래 가지고 제가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요.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2차 전지 요 놈하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조선 에너지가 아니죠. 에너지죠. 에너지 그 다음에 중국이 만약에 이제 코로나 봉쇄를 벗어나 가지고 경기 부양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요. 그렇다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소비, 그죠? 가장 강력한 소비가 바로 인터넷 소비래요. 데이터 소비가 엄청나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차이나 항생테크 이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 예전처럼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하지만 뭐 아닐 수도 있죠.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미국이 그렇게 반도체 하니까 반도체. 그것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반도체. 여기다가 한번 투자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좀 맞물리는 건데 중국이 코로나 봉쇄 풀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여행 관련주. 그죠? 우리 여행 관련 ETF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적어드릴 텐데 그쪽으로도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먼저 번에 한번 사놨다가 팔아버렸잖아요. 팔고 나서 그 다음날 그 ETF가 마이너스 5%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변동폭이 큰 거예요. 좀 사놓고 지금은 이거 괜찮다 그래서 사놓고 좀 기다린다 그런 것보다는 적절하게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손절도 빨리 치고 수익도 빨리 수익이 났다 그러면 빨리 그냥 수익 실현해버리고 요렇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